붉은 벽돌로 지어진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 옛 부산 세관 청사 기억하시는지요? 부산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이었지만 1979년 도로 확장 공사로 철거됐습니다. 옛 부산 세관 청사 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용득 부산 세관박물관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최근에 KBS 대기획 영상복원 부산항 이 방송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세관 모습을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 저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저 어떤 건물이었는지 관장님 보면서 소개 잠깐 해주시죠. 예. 그 부산세관 예청사는요, 통감업 시대인 1906년부터 1911년 약 5년에 걸쳐가지고 벌어진 부산세관 설치 공사 때 지어졌습니다. 부지가 이제 매립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기초를 해가지고 1910년에 공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1911년에 그 완공을 받습니다. 건물은요 그 백돌과 하강석을 아주 조화롭게 결합해서 그 백돌조 2층 건물이었고요. 여기에 그 3층에 그 탑이 올려졌습니다. 르네상스 양식의 우한 그 건물이었기 때문에요. 이 금색이 부산시에서는 지방문화재 제22호로 등록을 하기도 했고요. 역사적 의미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백돌이 푸른 백돌이니까 인도시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하루 인부삭이 백돌 한 척값 갔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 정도였습니까? 그래서 그 가져올 때도 하얀 종이에 싸가지고 아주 뭐 귀하게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부산시장 예청사는 뭐 부산에서 만약에 일본에서 그 강부지락선 타고 강하게 오게 된다면 부산 세관의 앞에서 인증샷 하듯이 사진을 촬영하고 그다음 이제 건너편에 있는 부산역으로 가가지고 뭐 서울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상징물 시그니처 그렇죠. 뭐 저 사진으로 봤지만 4층으로 된 그 종탑 높이 종탑 모양이죠. 그렇죠.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L자 행인데 L자가 높이와 밑에 그 길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른 그 부분에 거기에 뭐냐 종탑 4층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균형을 맞춰 놓은 거죠. 그렇군요. 균형 그 구조적으로도 빌 수 있는 부분을 저렇게 메꿔 올린 거군요. 그렇죠. 탑이 그렇게 이게 왜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됐네요. 자, 이게 안타깝게 이제 철거된 부분, 철거 과정도 잠깐 짧게 요약 좀 해주시죠. 참, 이거, 건물이 말이죠. 철거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 1970년 당시에 이 부산항은 이 물동량이 하나의 최하 현상이 벌어집니다. 부산항이 한계에 달한 것이죠. 특히 그 영도 이 봉래동 일대에 보면은 지금도 창고 흔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그 보세 창고가 많이 있었죠. 그 화물들이 시 애각으로 빠져나가려면은 영도 대교를 거쳐야 되는데, 영도 대교가 그동안 해도 낡은 데다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새로운 다리 가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부산대교죠. 부산대교. 그렇죠. 부산대교를 만들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다리가 신공을 해서 또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부산항 도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 도시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거기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약 860m 정도 되는데 그 직면을 만들죠. 그게 이제 부산세관 이 건물이 섰던 것이 기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참 진퇴양난의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도로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그 언저리에 있는 세관 예청사가 부산대교를 필수적으로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다리인데 이 다리에 진출입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도로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침 그 자리에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대교와 맞바꾼 부산시간 예청사란 말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만하네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우리가 그 역사적 가치를 또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복원에 나섰습니다. 최고급 자재와 최고급 또 기술자들이 모두 그렇죠.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지금 그 북한 콘서트에서 복원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렸고요. 부산세관 복원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왜 복원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을 일컬어 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는 제가 볼 적에는 부산항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다고 봅니다. 1970,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부산항에 들어오는 그 수출 무동량이 네. 이 전국의 약 80%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세수는 네. 부산시장을 통해서 국고에 들어갔고, 그 부산항은 들어오는 원자재부터 예. 시작해서 시설재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 물품이 부산항을 통해서 예. 산업 현장으로 예, 또는 예. 또 수출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이 부산항이 그야말로 큰 성적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지난 2월 26일이 부산항 개항 148주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흔히들 말하죠. 부산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시가 예청사만 끝나면 남아있다면 예. 어느 정도 그 역사성을 말할 수 있는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없죠. 거죠. 당연히 이제 세관의 역할을 우리가 안다면 산업, 경제, 태동과 세관은 결을 같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산항의 성장 발전은 네. 부산 세관의 성장 발전과 같은 계를 가지고 있죠. 한강이 이제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근거인데 그 자리에 부산항이 사실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군요. 자, 그래서 보건장소가 북한 재개발 부지예요. 예. 요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본래 이 복원을 하려면은 본래 있었던 그곳이 복원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 그 본래 있었던 그 건물 장소가 이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지금 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죠. 위치가.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침 그 부산 세관 앞에 그 공유 수면을 제 근래에 매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 세관의 땅과 그 새로 받은 그 매립지 땅을 서로 대토를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다가 이제 짓고자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복원 추진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안 된 것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없을까요? 물론 이 건물을 전락하니까 제일 먼저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그다음 이제 예산이 확보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지역민의 그 공감대도 중요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도하는 칸에서 이걸 짓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했죠. 근데 마침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보니까 참 이런 문제들이 걸림돌이 하나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예청사를 짓는데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면 완성을 언제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다고는 2년 후가 그게 2026년이 부산 개항 100주년이 됩니다. 그거 맞춰서? 맞춰서 같은 값이면은 100주년을 맞춰가지고 내년에 공사 들어가서 후내년에 만약에 이 건물이 들어가면 내년에 공사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세관이 복원이 된다면 역사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또 원도심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서는 그 위치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 예청사를 중심으로 5km 이내에 다양한 부산 원도심의 그 관광 자원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영도담도 있고 근대여상안도 있고 용두성 공원이라든지 자가치 국제시장, 그다음에 40계단 기념관도 있고 부산 기상대라든지 민주공원, 임시소 기념관, 동아대 석당박물관, 부산역도 있고 그래 이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이 관광이란 것은 뭐냐면은 여행지의 발길을 오래 머물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산 세관의 예청사가 하나 기점이 돼서 일대에 볼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부산장 예청사가 그런 역할을 아주 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하나의 원도심의 동부산에 버금가는 관광 벨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지금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종탑이 부산 세관에 보관이 돼 있다고 들었고, 설계 도면도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그것대로 이제 잘 재현이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 시대에 맞춰서 또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마지막으로 진행되면 좋겠는지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우리 재현은 만약에 이런 과거에 없었던 건물을 다시 만든다면은 이 재현은 뭐냐면 우리 세터장을 만들듯이 예산만 있으면은 예무 위주로 만드니까 별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복원이라는 것은 그 역사성이라든지 이게 문화재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그 고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세관에서는 현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지금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래요. 예, 보다 더 빨리 예. 이 건물이 아까 우리가 2026년 맞춰야 되니까 백주를 맞춰서 예, 예. 짓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 단순 재현을 하는 게 아니다. 뭐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뭘 재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복원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제대로 역사를 예, 그리고 만약에 거죠. 이 예. 건물이 이 완성이 된다면은 이곳에다가 이 세관의 역사, 항만의 역사, 이 무역의 역사가 들어가는 진짜 그야말로 부산 세관박물관인데 들어가는 거죠. 아, 박물관이 거기로? 들어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저 역사 얘기까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용득 부산 세관박물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